여기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화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불행히도 화장실은 이미 앞서서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네요. 그녀의 얼굴을 이제 더더욱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 파수입니다. 오늘 사연은 스페인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사마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비한 동양 문화에 심취해 있었죠. 그 덕분에 스페인에는 잘 없는 동양학과가 있는 말라가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했어요. 지금도 동양 문화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원에서 계속해서 공부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 동양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 때문이에요. 저는 학부생 시절 아르바이트비와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을 알뜰살뜰 모아 동북아 여행을 계획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유럽 국가는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제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동양의 나라를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죠. 저는 중국과 또 다른 동북아 국가 하나를 여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동양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크기도 크고 제가 공부할 때 대다수의 동양의 나라들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현재도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으로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중국을 여행지로 꼽았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둘 중에 어떤 나라를 방문할까 고민했어요. 마음 같아서 동북아 세 나라를 다 방문해보고 싶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국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제 나름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언어 때문이었죠. 일본은 중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 글이 비슷해 보여서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중국인지 일본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았지만 한국은 한국어라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누가 봐도 중국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게 이유였죠.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다양한 국가를 여행한 것 같은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을 중점적으로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근교 지역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이징은 정말 선진화된 도시였어요. 곳곳에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었죠. 스페인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중국의 시민의식이 별로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깔끔하고 친절했죠. 화장실에서도 한 줄 서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 줄 서기를 하지 않는데 중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호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이징은 너무 선진화돼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아날로그 그 자체였죠. 티켓을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예정된 출발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에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 있어 버스를 타는 내내 불편함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버스에 탄 사람들은 씻지를 않은 건지 사방에서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중국인들은 시끄럽게 떠들었죠. 아이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냄새와 이런 소음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제 옆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중국인에게 구글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사람은 본체만치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저를 가리키며 중국어로 뭐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죠. 그저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 그 아이를 쳐다보니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옆에서는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기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죠. 바지를 벗으려고 하던 꼬마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서 보리를 봤습니다.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차 안에 있던 중국인들이 우르르 내려서 너나 할 것 없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과 대변을 누는 것 아니겠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죠.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보리를 마치고 손도 씻지 않고 버스에 올라와 자리에 앉는 걸 보니 속이 메스거워졌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그 어느 것도 만지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을 더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휴게소에서도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화장실 안에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오픈된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위솥을 벗어 부랴부랴 가리면서 보리를 봤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뭔가 제 인권이 손상되는 기분이었죠. 휴게소 화장실에서도 중국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나가더군요. 그 손으로 뭔지 모를 음식을 집어먹기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조차 마시기 힘들 정도로 입맛이 떨어지기도 했고
더 이상 그런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의 충격도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저는 중국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맛있어 보여 5개를 샀는데 그중 3개는 썩어서 먹지도 못하는 고구마였어요. 4개를 사서 1개 서비스로 준다고 선하게 웃던 중국인이 저에게 썩은 고구마를 준 것이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은 유명한 도시만 선진화되어 있지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아직 몇십 년 전 그대로인 것 같더군요.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겉보기에만 괜찮아 보이지 실상은 다들 외국인에게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정된 일정보다 조금 더 빨리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죠. 솔직히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는 다 사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중국 여행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는데 중국보다 작고 강대국도 아닌 한국 여행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과는 다른 의미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입국 수속이 너무 빨랐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굉장히 빠르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고 외국인들의 입국 심사 줄이 상당히 짧았죠. 저는 정말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해주시는 분은 웃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해줬죠. 별거 아닌 인사였지만 뭔가 한국에서의 여행은 중국과는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음식들도 정말 맛있고 도시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도 그랬으니 한국 역시 한국의 수도인 서울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경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올랐습니다. 한국 고속버스는 너무 편리했습니다. 좌석도 넓고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더라고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고속버스에 타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휴게소에 정차했죠. 저는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 속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버스 탑 순간 편의점에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아주 매운 컵라면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휴게소로 뛰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휴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버스로 돌아가기에는 제 배가 버텨줄 것 같지 않았죠. 점점 제 얼굴을 창백해져가고 제 다리는 베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한 할머니가 돌아보셨어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맨 앞에 있던 여성분이 저에게 화장실을 먼저 쓰라고 양보해 주셨어요. 저는 땡큐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죠. 다행히 화장실 안에는 휴지도 많았어요. 보리를 보고 정신을 차려보니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인데도 마치 중국의 호텔 화장실처럼 잘 꾸며져 있더군요. 손을 씻을 수 있는 손 세정제도 구비돼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화장실을 나와 휴게소를 둘러보니 마치 작은 쇼핑센터 같았습니다. 음식도 너무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버터 오징어와 구운 감자를 사들고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저 말고도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사온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정말 조용히 음식을 먹더군요. 저는 중국에서 받았던 충격을 한국에서 치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영주에서는 저는 너무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고 어딜 가나 영어가 적힌 팜플렛이 있어서 편하고 즐겁게 경주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제가 혼자 다니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서비스라면서 작은 선물이나 음료들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하셨어요. 중국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었죠. 여태 동양 국가 중에는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시민의식과 여행지로서의 쾌적함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빨리 중국을 떠나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한국이란 나라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가끔 인터넷상에서 중국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경험했던 중국의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 역시 중국과 한국 여행 중에 만난 단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중국은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한 개도국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은데 중국이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페인에 돌아와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여행을 가려면 꼭 한국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는 후배들이 단체로 한국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또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여행을 다녀가셨다는 사마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중국 여행 갔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마라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요. 휴게소는 뭐니 해도 한국의 휴게소를 따라잡을 수 없죠. 다양한 먹거리와 깨끗한 화장실까지. 사마라님이 중국에서 놀라고 충격받으셨던 여행을 한국에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연구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해주셔서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